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효의 이름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늘, 땅 요걸 제가 알려드리면서 지금은 쭉 긴 짝대기 하나로 하늘을 나타내지만 예전에는 짧게 쪼개서 세 개로 나타냈었다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땅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걸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양을 의미할 때 쪼개져 있는 걸 세 개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괴가 만들어지고 쪼개져 있는 두 개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은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9가 되고 음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효의 이름을 볼 때 보면 양에는 9가 붙고요. 음에는 6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책을 보면 9, 5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9가 들어가면 양효구나. 6이 들어가면 음효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은 9라고 했으니까 맨 아래 91, 92, 93, 94, 95, 96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96이라 하지 않고 상구라고 부르고요. 91이라 하지 않고 초구라고 부릅니다. 이건 음효도 마찬가지. 초6, 상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건 1이라고 하지 않고 초를 붙이고요. 맨 위에는 6이라고 하지 않고 상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초 그리고 맨 위는 상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가 이 하나의 괴 자체가 독립된 것으로 완전한 소우주라고 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의 이름을 한번 익혀볼 텐데요. 자, 왼쪽은 양효니까 9에다가 맨 아래에 있으니 초9가 될 테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그쵸. 자, 딱 봤더니 두 개로 쪼개 있는 음효죠. 아, 음효니까 6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위치를 봤더니 두 번째 위치 6,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너무 쉽죠. 아이, 당연히 6, 3이죠. 그 다음은 6, 4죠. 여기까진 좋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오, 우리 선생님 당황하지 않고 9라고. 와,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 상륙하고 물음표를 상륙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62, 63, 64, 65, 66 했으면 이상했겠죠. 맨 끝에는 상을 붙여서 상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맨 아래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 오른쪽 맨 아래는 쪼개져 있는 걸 보니까 음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6이 들어가겠네. 그런데 첫 번째 자리니까 초6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92가 되죠. 자, 그러면 92, 93, 94까진 좋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6,
5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마지막은 우리 선생님 상구하고 물음표를 하셨네요. 확신은 없다 이런 걸까요? 상구 맞습니다. 저거를 구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자, 이 주역점의 경우의 수인데요. 아까 상계 8개, 하계 8개로 8, 8, 64, 64개의 궤가 있다고 했고요. 각각의 효가 맨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초효부터 2, 3, 4, 5 마지막 상효까지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64 곱하기 게다가 6개의 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64 곱하기 6을 하면 되니까 38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